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요즘 경제 관련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부동산 세금 문제부터 기본소득 논쟁까지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기재위 소속인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과 함께 관련 핵심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세 번째 뵙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시 나와주셨는데요. 지난번에는 출산휴가 막 끝내고 오셨었는데 지금 아기는 잘 크고 있습니까? 네, 이제 어느덧 6개월이 되었는데요. 인생에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아이도 뒤집기부터 시작해서 네. 안기 이런 인생의 과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출연과 좀 달라지신 게 지금 육아와 이제 의정 활동이 이제 굉장히 네. 좀 바쁘셔서 그런지 흰머리가 많이 나셨네요. 네, 염색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만간 네. 할 예정입니다. 네네. 네. 그 관련 이야기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대선 관련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기본소득당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오준호 위원이 대선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 위원이 이제 용 의원님의 비서관으로 이제 지금 현재 재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네. 단독 출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원님이 직접 출마를 추천하신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기본소득당에서 출마를 좀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굉장히 젊은 정당이에요. 평균 나이가 25세고 네. 제가 국회에선 세 번째로 어리지만 당에 가면 좀 나이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제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기간을 상당히 오랜 기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올 여름부터 후보발굴위원회가 계속해서 좀 가동이 되면서 당에서 이제 오준호 비서관님께 출마를 좀 권유를 드렸고요. 많은 고민들을 하시다가 이번 대선에서 정말 기본소득이 꼭 중요한 아젠다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좀 네. 결심을 하셨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아닌 또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대선 출마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기본소득당의 의원의 보좌진으로서 네. 실제로 저희 기본소득 탄소세, 그리고 기본소득 토지보유세, 그리고 기본소득 공론화법까지 저희 의원실에 많은 법안을 담당해서 만들어 오신 분인 만큼 네네. 실제 기본소득 이슈를 다루고 실현의 어떤 전망을 밝히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이제 단독 후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독 후보인 상황에서도 투표가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최종 선출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다 한번 같이 묶어서 들어볼까요? 네, 이제 당연히 후보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 당원들의 승인이 있어야겠지요. 네. 특히나 대통령 후보는 그 당의 세계관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펼쳐 보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요. 네. 당원들의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네. 12월 4일 당원총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 사이에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기본소득 덕후들의 티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선 예비 후보와 만나서 대화하는 뭐 유튜브 토크쇼 같은 것들도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당 차원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오준호 후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기본소득 토지보유세를 발의를 오늘 했는데요. 네. 이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서 이 기본소득 법까지 좀 입법 발의 계획과도 함께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아마 국회에서 가장 젊은 정당인 만큼 네.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젊은 후보인 이 40대의 오준호 후보와 어떻게 기본소득당이 더 시너지를 효과를 내서 기본소득당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네. 이제 한 가지 질문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 다른 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심, 민심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이제 네. 합산해서 하잖아요. 그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투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저희는 이제 모든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당원 진행이 투표로만 되고요. 선출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심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본소득심을 만나러 간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오준호 후보가 전 국민 1인당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좀 비교를 해보면 현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앞두고 있는 전 국민 1인당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 공약도 사실상 좀 현실성이 없다고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월 60만 원이면 1년으로 따지면 연간 720만 원이네요.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50조 코로나 예산을 이제 100일 안에 네. 편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기도 했는데요. 왜 본인들이 하면 현실성 있고 남들이 하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는지를 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액수가 현실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놓은 대책과 대안이 현실에 부응하고 시대에 응답하느냐가 현실 가능성을 좀 결정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공황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 대공황 시기에 엄청난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일이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네. 급진적인 일임과 동시에 또 필요한 일이었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같은 북유럽식의 복지국가도 꿈을 꾸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것이 네. 현실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삶의 안정을 잃고 급속도로 불안정함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지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마치 이제 대통령 후보가 평론가가 된 것처럼 이것이 현실 가능하네 아니네를 따지는 것은 국민들의 삶이랑은 좀 괴리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소득 매월 60만 원의 모델은 저희가 다 이미 모델을 마련해 놨습니다. 재원 마련 방법도 다 마련되어 있고요. 이것을 네네. 차근차근 하나씩 발표해 나갈 예정인데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해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가 이 모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본소득당이 꼭 기본소득을 실현해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꿈은 이루어진다. 네, 그런 이제 그리고 말씀을 언제나 알겠습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네. 세상이 또 그만큼 바뀌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그 여당이 이제 그 내년 1월에 전 국민 추가 지원금을 이제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네. 방침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론도 이렇게 좀 부정적인 여론이 현재 높은 상황인데 기본소득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계속해서 본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네.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 메마른 땅에 찔끔 물 한 컵을 붓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땅을 적실 수 있을 만큼 물을 충분히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요. 네. 근데 이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언제나 선거를 앞두고 각 그 양당, 거대 양당의 입장이 마치 고무줄처럼 변화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정당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시기에 적극적인 도움책으로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동시에 이제 대대적인 수준의 손실 보상 필요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것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언제나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네. 문제 제기인데요. 저는 이 모든 것 지금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 그리고 공공의료 대책까지 이것들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상력 없음과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원이 다른 위기에는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것은 맞지만 뭐 지금 정부의 태도는 마치 이제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5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못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물론 반대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끝까지 설득할 것이고 이번 예산국회에서도 본 예산에 100조 규모의 그 코로나 대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좀 주장을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네, 네. 네, 이제 다음 주에 국세청에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지난해 7월에 인상을 했던 종부세율이 올해 처음으로 반영이 되게 되는 건데요. 이 시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의힘 분들이 뭐 포퓰리즘이다라고 많이 비판하시지만 저는 네. 이런 윤석열 후보의 행태야말로 포퓰리즘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부세 시대적 사명은 좀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심지어는 폐지 법안도 냈거든요. 아직 발의는 네. 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제가 오늘 발의한 기본소득 토지보유세의 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이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종부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네네. 이제 발의를 추진 중인데요. 근데 저는 윤석열 후보와 같은 의미에서 종부세 폐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소득, 자본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핀셋인 종부세보다는 보편적인 토지보유세 도입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토지보유세로 개편을 해서 단지 소수의 고가주택뿐만이 아니라 모든 토지에 대해서 보유세를 거두고 이 국민을 전 국민에게 배당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사실 지금 있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지 않고 시대적 사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 종부세마저도 무력화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냥 주택을 가진 사람들, 특히 종부세를 낼 법한 전 국민 2% 정도 되는 상위의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 네. 그를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외에 좀 다른 정책적 의미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집값을 잡겠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토 보유세하고도 그럼 약간 그 맥을 같이 하는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토 보유세가 아직 민주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모델로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만큼 뭐 대선 이후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가 그대로 심각하다,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네. 제가 이번에 낸 법안을 가지고 어떤 토지 보유세, 어떤 국토 보유세가 가능하고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논의에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토지 보유세, 국토 보유세가 선거 앞두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제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뭐 그 중심은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이런 한 목소리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셨어요. 예. 네, 아마 이제 제가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 소속되어서 내년도 태법 개정안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국회 조세소위에서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명분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 앵커께서도 2030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깎는 거 싫어할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이어서는 곤란하다. 과연 세금의 문제, 조세 정의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세금 깎아주면 좋아하니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네. 던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여러 차례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에 과세하겠다고 결정한 게 9월이었고요.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식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느니 아니면 투자자 보호를 안 해준다느니 아니면 과세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느니 이런 말들을 하지만 설득력이 좀 없어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사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논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명분은 못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코인 투기에 대한 광풍이 불 때 여기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언제고 이제는 또 세금 걷는 걸 미루자고 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런 건 저는 정책의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기가 떨어진 것은 회복할 수 있지만 신뢰가 깨진 것은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끝으로 용연이 입법 관련 활동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국투자공사에서 고졸 출신의 인턴이 위법한 업무 지시에 중압감에 짓눌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웹하드 업체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반대하던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일도 있었고요. 맥도날드에서 스티커 가리를 통해서 유효기간을 조작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네. 알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인이라면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어떤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이것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해 본 적이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시를 거부했을 경우에 그냥
정당하게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고 같은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런 고민들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징계하지 못하고 또 이를 어겨서 징계했을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제가 낸 법안의 핵심이고요.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 자체가 잘못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변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뭐 마지막으로 오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빠뜨린 게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게 참 대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앞으로 2022년부터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네.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만큼 또 이러만큼 답답한 시기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도 실종되고 대안도 실종되고 오로지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기본소득당이 지금 2021년에 대한민국의 비전으로서 매월 전 국민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기본소득당은 이번 대선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다 해내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기본소득당과 함께 출마한 오준호 후보에게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도 한번 불러서 인터뷰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국회 방송에서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 기본소득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지지를 가지고 실현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자 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부터 2023년부터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실현해낼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호 의원이 기본소득당의 이제 대선 후보니까 네. 또 이제 저희 방송에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의 대선 준비 상황 그리고 20대 대선의 아젠다로 떠오른 기본소득제와 세금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